예, 오늘도 저희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 워싱턴이 선재교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앞서 이만원 특파원이랑은 이제 미국 그 금융시장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선재규 기자님과는 이제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또 금융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국제 뉴스들, 많이 말씀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선재규 기자님께서 이제 전해주셨던 여러 가지 소식들 중에 오늘은 좀 이 소식 한번 먼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하위 변이 얘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이게 이제 생각보다 조금 더 조심해야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증거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 하위 변이죠. BA4하고 BA5. 요즘에 이제 이게 굉장히 기세가 등등한데, 미국의 하버드 의대하고 보스턴에 있는 그 메디컬 센터가 공동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게 있는데요. 이 두 하위 변이에 대해서 그 중和항체를 그 생성하는 수준이 그 코로나 완치자하고 백신 접종자들한테서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만큼 쉽게 감염이 가능하다는 그런 결과인 것 같다. 조금 걱정스러운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오미크론에도 이 하위 변이에 대해서는 중화항체가 생성이 좀 덜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연구 그 임상 대상 규모가 좀 적긴 합니다. 27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는데,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의 경우에 이 두 하위 변이에 대해서 중화항체를 그 생성하는 수준이 오리지널 바이러스에 비해서 21분의 1밖에 안 되더라. 그리고 이제 감염됐다가 나은 사람 같은 경우도 비교를 해보니까 한 18.7분의 1. 그러니까 굉장히 적습니다. 뒤집어 말하면은 이 두 백신을 맞았거나 감염됐다가 나아도 이 두 하위 변이에 쉽게 감염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들인데요. 다만 이제 감염이 돼도 중증화가는 거는 조금 회피할 수 있는 건 그런 거는 아직도 효과를 보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게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저는 이게 혹시 말씀을 들어보고 혹시나 이게 지금 뭐 모더나나 화이자에서 조사를 했나 이러고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니까 또 그건 아니고 네, 하버드 그건 의대랑 아닙니다. 이제 보스턴 뭐 이쪽에서 얘기한 거니까요. 사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심할 수는 있습니다만 좀 신이 날 수는 있겠습니다. 오히려 뭐 백신 더 맞으라고 그럴 수도 있겠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더나가 오미크론 변이 전용 백신을 지금 임상 거의 끝나가지고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은 그 전체 인구의 한 95%가 백신을 맞았거나 아팠다가 나은 케이스거든요. 95%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미국 그 질병통제예방센터 그 집계를 보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 BA4하고 BA5 감염률이 신규 확진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5%. 그러니까 한 주 전보다 한 주 전만 해도 29%.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그래서 이 새로운 백신 필요성에 대한 이게 자꾸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약사들은 어떤 의미에서 속으로 좀 표정 관리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예, 참 이제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빨리 좀 저희가 여기서 해방이 되고 좀 정말 이 마스크에서 자유를 얻고 코로나에서 자유를 얻는 날이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참 저희가 방심할수록 또 그런 날은 더 뒤로 미뤄지는 거겠죠. 예, 하루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하고 다시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제 전쟁이 계속 장기화가 되면서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서로 이제 동맹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서로 이제 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이제 국가들끼리 또 이제 세를 같이 좀 이제 좀 같이 이쪽으로 합쳐지고 저쪽으로 합치고 이러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어제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브릭스 정상회의가 이제 시작이 됐죠. 브릭스 정상회의라고 하면은 이제 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하필이면은 이제 선 기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러시아와 이제 어떤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이제 일치하는 이런 국가들이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브릭스가 됐는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좀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영상으로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브릭스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제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는 독일에서 G7 정상회담이 있고 그다음에 네. 스페인에서 나토 정상회담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스페인 나토 정상회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그야말로 세대결인데요. 일단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도 그렇고 어제 영상 연설하면서 거듭 뭐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냉전 사고라든가 집단 대결 같은 거 지양해야 된다. 그다음에 소그룹 넘어서 우리는 대그룹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망, 공급망 끊으려고 하는데 그걸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진정한 다자주의를 강조를 했고요. 푸틴도 그 국제법이 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참 푸틴이 국제법 얘기를 하니까 조금 좀 이상하긴 한데요. 예, 누가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예. 진정한 다극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그러면서 브릭스 독자 경제권 구상도 거듭 천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회의에서 이제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걸 보면요. 가장 관심은 인도, 그죠? 네. 인도는 지금 양다리 걸치기 작전으로 나가고 있죠. 인도는 네. 아시다시피 뭐 러시아 석유도 많이 사면서 또 미국하고 지금 인도 태평양 경제협력체 거기도 지금 거기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인데 인도가 과연 이 제재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그 반대 목소리를 내주느냐가 관심이었는데 오늘 새벽에 외신들이 전한 걸 조금 전에 보면요. 이른바 그 베이징 선언. 이제 올해는 브릭스가 이제 중국이 순회 의장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이징 선언이 75개 항목이 아마 마련된 모양인데 일부 외신들이 이걸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 러시아 제재 반대 문구는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거를 세게 밀어붙였는데 인도가 아마 견제를 한 거 아니냐는 관측. 물론 아직까지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담판을 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서서 러시아 그 국제뉴스 전문 그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를 한 게 있는데 안보리 개혁 논의를 다시 하자. 이런 것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뭐 우리 한반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의 어떤 그 동북아 안정을 원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일단 그 미국에 대해서 강하게 한 목소리를 내는 데는 조금 인도가 뒤로 살짝 빠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 이제 이 브릭스가 다자간 체제를 추구를 하겠다, 다극화 체제를 추구하고 싶다 이렇게 중국 뭐 러시아가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 이렇게 유엔이라든지 나토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한 목소리로 끌려다니는 거 자기네들은 이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끝장을 내고 싶다, 뭐 요런 얘기인 것 같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또 계속 이제 현명하게 양다리를 걸쳐보겠다 요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이게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그러니까 이게 다자간 뭐 다극화 뭐 이런 거를 추구를 하려면 사실 이제 금융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 본인들이 또 공동체가 더욱 더 끈끈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핵심은 지금 뭐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는데 달러 결제망. 네. 여기서 지금 이제 러시아는 지금 쫓겨나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자기들 위안화를 좀 이렇게 뭐 기축통화로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활발해 왔는데 이번에 그런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도 이제 브릭스 정상회담에 앞서서 그저께 비즈니스 포럼이 또 있었거든요. 그 개막 영상 연설에서 러시아는 지금 자체 결제망이 미르라는 게 있거든요. 미르요. 예. 이게 한국말이 아니죠. 그렇죠. 미르가 러시아 그 우주정거장 이름도 미르니까 그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 기반한 국제준비통화 창설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아마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이 지난달에 기억하시겠지만 브릭스 플러스 구상을 제시한 게 있거든요. 네네. 오펙 플러스처럼. 그래서 그 문제도 아마 중점 논의됐을 것 같다는 관측이고요. 여기 대해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그 정상회담에 앞서서 사우디하고 아르헨티나가 브릭스 동참에 그 관심을 표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작년에 그 브릭스 개발은행을 오픈을 했는데 거기 방글라데시,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우루과이가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조금 관심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그 브릭스 정상회담에 앞서서 외무장관 회담이 있었는데 거기는 인도네시아하고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태국이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 어떤 좀 양을 좀 보인 거 아니냐는 그런 관측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국 그 글로벌 타임스 관영 매체인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전문가들 얘기가 우리가 미국의 달러 무기화에 더 이상 밀릴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더 아주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국 관계자 얘기는 인도도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미국 말 안 듣고 계속 석유를 사거든요. 그 그렇죠. 시스템을 예. 달러나 무슨 뭐 이런 게 아닌 위안화로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이게 또 설문이 비쳤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그 최대 국채은행이 이제 스베르방크인데 여기를 통해서 그 스위프트 그 국제 결제망이죠. 달러 결제망을 우회할 수 있는 새로 독자적인 그 망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게 있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이 계속 이렇게 러시아를 견제하는 게 거꾸로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는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위안화를 어떤 좀 더 자기들 기축 통화로도 올리는데 어떤 역작용으로 오히려 어부지리를 보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관측도 조금 나오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그 문제들이 비중 있게 협의가 됐을 겁니다. 예, 참 이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도 이제 CNBC나 이런 데 보니까 헤드라인에 루블화 가치가 이제 그 최근에 몇 달간 최고치로 올라갔다고 네. 가치가요. 이게 올라가고 얘기가 이제 올라오고 있던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결제망까지 동맹국들과 한번 이제 구축을 하도록 이제 모색을 해보고 있다. 사실 미국 입장이나 이제 나토나 서방 국가들에서는 굉장히 좀 속이 타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아시다시피 위안화도 자기들이 그 국제 결제 시스템이 일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 은행들한테 들어와라. 네. 이렇게 지금 그렇게 문호를 열어놓은 상태고요. 오히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기축통화 지위를 넘보던 국가들한테 이런 식으로 또 기회를 또 열어주는 그러니까 꼴도 조금씩 되고 있네요. 그렇죠.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도 여기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또 에너지 쪽 얘기를 저희가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러시아에서 이제 최근에 독일이랑 이탈리아 이쪽에다가 이제 가스 보내는 양을 좀 줄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얘기가 그 이유인즉슨 너네가 이제 제재를 했기 때문에 서방국가 제재를 했기 때문에 가스관이 보내는 이제 쏴보내는 터빈이 망가졌는데 이거 수리를 하고 들어오려니까 니네가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못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스 보내는 양 줄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러시아가 그렇게 명분을 내세웠죠. 그런데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G7 회의가 이제 곧 또 열릴 텐데 이 부분도 이제 곧 이제 논의가 될까요? 되는 거죠? 네, 그 캐나다 장관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독일 바이에른에서 이제 이번 일요일 날 G7 정상회담이 이제 사흘 일정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가스 터빈을 지금 캐나다에서 수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제재 때문에 다시 러시아로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게 러시아 주장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러시아도 문제지만 이게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문제가 크죠. 이게 그렇죠. 네. 가스량이 이렇게 계속 줄어들면요. 물론 뭐 독일 쪽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그 압박이라고 하지만 일단 러시아 명분은 이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걸 논의를 하는 모양인데 지금 소식통들 얘기는 논의는 이루어지겠지만 이걸 이번 회의에서 이걸 풀어주기는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명분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그저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유럽에 보내는 가스를 많이 줄이기는 했는데 올 겨울에 아예 전면 중단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겨울이 그렇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치명타거든요. 그래서 여기 유럽이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새벽에 나온 걸 보니까요. 지금 노르웨이하고 유럽연합이 가스 공급 계약을 또 한 모양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집트 가스도 받고 지금 사방에서 막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러시아 공급분을 보충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지금 전문가들 얘기는 지금 유럽연합이 회원국들한테 오는 11월까지 가스 저장고의 한 80% 이상을 채우도록 그렇게 공고를 한 모양인데 그게 지금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올 겨울에 한번 본때를 보여줄 것 같다. 정책의 레버리지로 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참 전에도 11월 정도 전까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쟁이 과연 이제 끝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 이후로 끌고 가도 여러 가지로 큰 문제네요.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나토와 이 동맹국들한테는 상당히 좀 불리한 형국이 좀 펼쳐질 수 있겠습니다. 11월이면 또 미국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 변수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거기서 해결을 못하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무거운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조금 가벼운 얘기로 좀 돌려볼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이제 뉴스에서 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뭐 이제 우크라이나 물론 이제 전쟁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전쟁을 일으킨 국가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당연합니다만 이제 뭐 서방 국가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는 나쁘고 뭐 나토나 뭐 미국은 이제 좋고 뭐 이런 이미지 같은 거를 갖다가 조사를 하면 굉장히 이게 많이 벌어져 있다고요.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네. 네. 조사를 했는데 역시 그게 전쟁을 계기로 해서 많이 달라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가 우리나라, 일본, 미국 뭐 해가지고 유럽에서 1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미국에 대한 인식은 많이 좋아졌고 러시아는 짐작하신 대로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 미국 빼고 이제 17개국에 대해서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응답자의 한 61%가 미국 좋다 이렇게 호감 비호감이군요. 예. 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증가폭이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제일 더 많이 좋아하게 됐다고요? 우호적으로 네. 평가한 비율이 89%로 작년 조사 때보다 12%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을 믿을 만한 파트너로 보느냐 여기 대해서도 우리나라 응답률이 그 58%였던 것이 83%로 83% 급증한 예.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는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좀 작년 조사 때보다 좀 떨어진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의 호감을 느낀다는 비율은 뭐 평균 응답률은 1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많이 떨어졌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작년 2020년 조사 때 러시아의 호감을 느끼느냐 했더니 한 39%가 러시아 괜찮다 했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13%. 한 3분의 1 도망 났습니다. 사실 아마 이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나면서 사실 그 이후로 주식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굉장히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라도 아마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갖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글쎄 들고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 사실 이게 국가에 대한 어떤 이런 호감도라는 거를 조사를 하고 나면 그 국가 지도자에 대한 어떤 호감도 같은 것도 이제 조사가 좀 되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도자는 좀 괜찮다. 짐작하시는 대로 나왔습니다. 예. 지금 푸틴 꼴찌했습니다. 푸틴을 신뢰합니다. 응답률이 9%. 그리고 시진핑이 18%. 이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미국 내에서는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호감 간다. 아니 60%인데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62%. 마크롱은 지금 뭐 재선됐는데 이것까지. 다만 지금 이제 이번 총선에서는 다수당을 못 잡았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는 뭐 그 2019년 같은 경우는 한 33% 정도로 나타나는데 평균요. 올해는 이게 2%로 뚝 떨어졌습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뭐 특히 지금 폴란드는 러시아 그 다음번 화약고에 가장 일선에 있는데 아주 러시아 싫다고 아주 지긋지긋하다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자, 우선 이런 그 전쟁 때문에 이런 그 국제적인 국가 이미지에 대해 그다음에 그 지도자에 대한 그 이미지도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예, 사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설문조사 보면 조금 안심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워낙에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라.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몰도바, 조지아가 지금 EU 그 후보국으로 정식 지위를 받았죠. 네. 그래서 유럽연합 그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유럽연합 회원국인 게 좋다는 비율이 65%.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행이다. 우리가 유럽연합이 있으니까 좀 안심이다. 이런 것도 15년 사이에 가장 높게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반면 이게 좀 뒤집어 생각해보면 좀 씁쓸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참 유럽연합 가입이라든지 나토 가입이라든지 되게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이렇게 또 전쟁까지 겪고 있고 그런데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런 걸 바라보면서 또 유럽연합에 대한 어떤 가입국들의 그 스스로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고 있다는 건 참 씁쓸한 부분이긴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 전쟁 접경 지역이 좀 더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갔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폴란드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비율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요. 참 여러 가지 이 참 러시아 전쟁에서 파생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파생되는 이제 국제 유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식량 문제, 공급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하루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제 계속 이제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뭔가 해결의 어떤 기미가 보이는 이런 포인트는 아직까지는 없고 오히려 이제 세력과 세력 간의 어떤 이런 체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더 생겨나고 점점 더 굳어지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또 새 시대의 어떤 질서의 탄생을 또 보는 이런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로운 질서로 가는 건 분명한데 그게 어떤 평화와 어떤 안정을 향한 그 진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점점 더 갈등 쪽으로 간다는 게 걱정이죠. 예,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참 이런 부분들이 정말 세계 어떤 평화라든지 그리고 저희 평화도 평화지만 투자하시는 분들께 어떤 계좌의 평화도 사실 안겨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건 또 더더욱 아닌 것 같고요. 참 앞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계속 이제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 선임 기자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